안녕하십니까. 21세기 미래교육연합의 조형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본 이유는 이렇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죠. 벌써 2012년인데요. 저는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정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지금 통계 자료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선거 당일에 나오는 자료가 출구조사입니다. 이 출구조사에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지지도, 누구를 찍었는지 이런 것들이 출구조사로 나오는데요. 20대, 30대가 바라보는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들의 부모인 50대, 60대가 바라보는 대통령 후보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그와 같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회통합위원회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4대 갈등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던 것인데요. 첫 번째가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영호남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 이거 치유하지 않고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가 이념 갈등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싸움이었죠. 물론 저는 그 생산적인 이념 갈등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 대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거짓, 왜곡이 끼어 있으면 이건 갈등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계층 갈등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 계층 갈등이 대한민국에 심각하구나. 그리고 네 번째가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갈등까지는 많은 토론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세대 갈등은 할아버지와 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를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념 갈등이나 계층 갈등이나 지역 갈등보다 이 세대 갈등이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을 했고, 제가 교육시민운동가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시민운동에 뛰어들었고, 교육시민운동가 입장에서 저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육시민운동가 입장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마침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몇 곳을 골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자. 그 내용은 중고등학교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0개 학교에서 시작해서 무려 전국 11,000개 학교 중에 255개 학교의 학교 도서 장서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255개 학교에 총 350만 권의 책 제목, 출판사, 그리고 저자를 저는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에서도 갖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대한 자료입니다. 350만 권입니다. 255개 학교의 도서관을 제가 분석을 한 것이죠. 그 표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표가 그 표인데요. 350만 권의 책 중에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책입니다. 255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름 석자가 들어간 책은 96권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255개 학교 중에 160개 학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름 석자가 들어간 책이 단 한 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백범 김구 책은 4,500권이 넘게 들어가 있었죠. 50배가 넘는 겁니다. 노동운동으로 분신자살을 했던 전태일에 관련된 책도 1,850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 정주영, 이병철에 관련된 책을 다 합해도 1000권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건국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민족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건국에 있어서는 하마터면 좌우합작으로 하마터면 공산정권 수립운동에 앞장설 뻔알았던 그러한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묘사해 왔는가를 처음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지요. 일간지에 월간지에 대서특필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관련된 책들이 그 이후로 더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판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도서 중에서 나라말 출판사의 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줄 몰랐다. 우리 작가 선생님, 우리 문인 여러분, 교수님, 지식인 여러분, 나라말 출판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봤다는 거죠. 그게 무슨 출판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라말 출판사는 전국 국어교사 모임 선생님들이죠. 전국 국어교사 모임은 전교조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선생님들이, 아니 선생님들은 공무원이죠. 교육공무원은 영리행위를 추구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분들이 나란말 출판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영리 추구 행위를 했는데요. 보세요. 이분들이 책을 쓰고 나란말 출판사에서 책을 찍고 그리고 다시 전교조 선생님들,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선생님들이 속한 학교에서 그 책을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어떤 책일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나란말에서 찍은 책, 국어시간에 논리 읽기, 국어시간에 시 읽기, 수필 읽기, 이런 시리즈 책들이 있습니다. 국어시간에 논리 읽기라는 책을 찾아봤는데요. 국어시간에 논리 읽기라는 책 안에 단락에 이런 논리를 가르치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제목입니까? 국가 권력은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이런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가 권력이 자살을 왜 혐오하는가? 아니, 그러면 국가 권력이 자살을 권장해야 되는 건가요? 아름답게 봐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국가 권력은 자살을 막아야죠. 혐오스럽다고 해야죠. 어떻게든지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국가 권력은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라고 하면서 논리를 가르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국가 권력은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 라는 책에 보면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칼을 갈고 덤비는 것보다, 시련에 빠져가지고 애인 집에 가서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테러를 하는 것보다 그저 나 하나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훨씬 사회의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게 논리입니까, 여러분? 이걸 글이라고 쓴 겁니까? 이걸 찍어낸 거예요. 차라리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책도 안 읽어요. 우리 사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살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논리 공부를 한다 그 말이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 글을 읽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극렬 저항 세력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셨습니까? 똑똑히? 저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온 세대가 지금의 30대입니다. 40대 중반까지도
이러한 책들을 읽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0대는 물론이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4대 갈등 중에서 이념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보다도 이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래서 50대, 60대는 60년대, 70년대 산업화의 주역들로서 그들이 일으켰던 산업화의 그 성취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철저히 무시했던 또 한 가지를 저는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지금 온통 이 나라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보수 정권이라고 하던 때인데요. 2009년도에 정부가 1년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무려 1000권의 책을 선정해가지고 한 권당 1000만 원어치 책을 사서 공공도서관에 뿌리던, 보급하던 그런 사업을 지금 2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어떤 책이 선정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책입니다. 2009년도에 사회과학도서입니다. 정부 추천도서입니다. 책 제목이 놀랍게도 대한민국 걷어차기입니다. 아니, 정부가 대한민국을 걷어차자고 하는 이러한 책을 10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전국 공공도서관에다가 보급을 했다? 읽으라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간인이 이런 책을 찍어서 민간 출판사에서 팔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고 해야 될 정부가, 물론 정부가 민간의 영역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이런 책을 정부가 정부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정부 추천도서가 이렇게 매년 심각한 책들,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책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책들, 마치 아까 보셨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보다 백범 김구 선생을 훨씬 더 교육과정에서 존중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보는 그런 관점의 책들이 정부 추천도서로 많이 선정이 돼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책들을 보급하고 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진짜 원인 아닐까요? 자, 이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화들짝 놀랬던 일이 있었죠. 2014년입니다. 통진당 해산될 때 그때 무렵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반국가단체다, 해산돼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국에 정부는, 그 일을 하면서 문화관광부는, 이 대책 없는 문화관광부는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2009년도에 대한민국 걷어차기만 정부 추천도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라는 책을 신은미 북콘서트를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면서 그 책을 정부 추천도서로 선정을 해가지고 또 1000만 원어치 책을 사가지고 공공도서관에 뿌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적에 부랴부랴 정부는 과거 정부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책을 다 회수했죠. 회수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회수해야 될 걸 회수한 건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읽는 책들, 정부가 잘 썼다고 추천한 책들, 이런 책들은 심각하게 세대, 이념, 계층을 갈등시키는 그러한 책들로 채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하, 이렇게 우리 문화계가 좌편향됐던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역대 정부들이 좌편향 문화 권력에 발을 대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제가 학교 도서관 255개 학교 350만 권의 장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거고요. 또 매년 150억 원을 들여서
정부 추천 도서를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승승장구 없습니다. 스탑될 겁니다. 지금 그런 경제 위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 아마도 정말 많이 놀라실 겁니다. 요것은 교과서입니다. 검인정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제가 확대해 봤습니다.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태일에 관련된 얘기를 그냥 학교 도서관도 아니고 정부 추천 도서 아니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떡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동자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항의 편지를 써보자 라고 과제를 내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책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학교 3학년 사회과목 시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험 문제를 읽어보면 도저히 답을 풀 수 없는, 이 학생도 틀렸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답을 기록하지 못해서 틀렸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시죠. 화면에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과수원에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는데 꽃향기가 적게 생산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안 오고, 그래서 꽃향기가 적게 생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이 지문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과수원에서 사과를 생산하지 꽃향기, 사과 꽃향기를 생산합니까? 그리고 꽃향기가 적게 생산이 됐다고 해서 저는 정답이 이 중에 하나 있을 것으로, 출제자 선생님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꽃향기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정부가 농민들에게? 이런 걸 시험 문제라고 냈으니 학생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문 현답인 거죠. 학생은 도저히 답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관련된 시험 문제도 왜곡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전교조는 독후감 경쟁대회를 합니다. 전교조가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학교 홈페이지, 그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면 시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볼까요? 시대의 불꽃. 저는 14살 선영이에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박종철 평전, 전태일 평전, 민족의 큰 사상가 함석헌 선생, 못다 부른 영가, 학생들이 비관 자살한 내용들이 줍니다. 이런 책을 읽고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교육당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경고도 하지 않고요, 권장해왔습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이런 교육 계속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초등학생 대상 도서입니다. 의인열사 독후감 경쟁대회예요. 의인열사. 의인열사. 뭘까요? 우리는 순국선열에 대해서, 호국영령에 대해서 묵념을 하죠. 호국영령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죠. 순국선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사, 의사, 지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독립 전에 돌아가신 분들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익환 열사인가요? 아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열사 아닙니다. 전태일 아니죠. 장주나, 민족의 독불 장주나
이런 책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독후감 경전대회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나온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과정은 거민정 교육부의 그 기준이라도 따르지요. 대학은 가면 대학 교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대학 교수들은요, 학생이 민중 총궐기에 대해서 비판한 레포트를 쓰니까 점수를 D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학교 가면 훨씬 더 심각한 사상적 편향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마치 부익부의 원흉이로 생각을 하고 재벌 대기업을 타파하자고 배우고 실제로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무역 커피를 중학교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을 하는데 원가가 25원이랍니다. 그리고 소매상이 4,700원을 먹고 제3세계 기금 등으로 275원을 먹어서 5,000원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사회책을 보고 정말 이건 너무 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600만 자영업자가 한 달에 얼마 벌어간다라고 하는 거 신문을 통해서 보셨죠?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벌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4,700원을 소매상이 먹는 게 아니라 막대한 임대료를 내야죠. 세금을 내야죠.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야죠. 직원 인건비 내야죠. 지출하는 게 공과금 내야죠. 그러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게 별거 없다. 자영업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기업을 일궈나가는 거예요. 그 기업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소매상이 4,700원을 먹는다? 그래서 소매상이 절반 2,500원만 먹고 나머지는 제3세계의 기금 등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아프리카 농민 등에게도 25원 주던 것을 300원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시험 문제까지 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시험 문제를 본 학생들은 아, 비즈니스 이거 폭리구나. 기업 틀렸구나.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축구공을 꿰매는데 N스포츠사에서는 그 공을 가져다가 그 파키스탄 어린이는 돈 몇 푼 안 주고 그 공을 가져다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는구나. 아, 나쁜 기업이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60년대 생각해 보세요. 저는 60년대 태생입니다. 문헌을 통해서 아는 거지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헌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요. 파키스탄 어린이보다 우리가 훨씬 곤궁했던 춘궁기를 겪었던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장난 시계나 머리카락 삽니다. 동네 골목을 누비면서 리어카가 고장난 시계는 고쳐서 팔면 되는데 머리카락을 도대체 왜 산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모릅니다. 머리카락을 왜 사는지. 인모 머리카락을 사서 가발에다가 사람의 머리카락을 심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서 자본을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산업화를 해왔던 거죠. 파키스탄 어린이도 결국 50년 전에도 그 파키스탄 어린이가 축구공을 꿰매고 있고 지금도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면 파키스탄 대통령과 파키스탄 정치가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산업화가 되는 거고 현대화가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거쳐서 부가 창출되는 건데 중학교 3학년 사회 과목에는
파키스탄 어린이들의 어린이 노동을 착취하는 나쁜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대학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취직은 또 어디에 하고 싶습니까? 말은 재벌 기업 타파를 외치면서 취직은 재벌 대기업에 하고 싶다, 그겁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육 현장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여러분 조선시대도 아니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아니 누구에게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100년 전 사진 아닙니다. 복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최근 사진 아닙니까? 누굴까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을 향해서 노동자들이 납작 엎드리는 일 봤습니까? 삿대질하지. 노동자들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일까요? 아닙니다. 소비자들한테 우리 국산 자동차 좀 이용해달라고 비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정답은 이것입니다. 같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향해서 납작 엎드려서 정규직 귀족노조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귀족노조는 연봉이 1억에 가까운데 9,700만 원인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이 3천만 원대에 불과하니 당신들이 회사하고 연봉 협상을 할 때 우리 월급도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빌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누가 내쫓았을까요? 15년 동안 대기업은 대한민국에 단 한 자리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정규직 귀족노조가 현대자동차를, 금속노조를, 자동차 공장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생산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가장 높습니다. 미국보다 40%가 높고요, 독일보다 30%가 높고요. 그런가 하면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심지어 7, 8배가 높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업 회장이라도 대한민국에 회사 만들겠습니까?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호남의 광주의 시장이, 민선 시장이, 광주 기아자동차는 월급이 연봉이 9,700인데 광주에서 졸업한 대학생들, 광주의 청년들은 연봉 4천만 원만 받고도 일하고 싶다, 그런 뜻을 가지고 광주에다가 기아자동차를 더 늘려달라고 회장단한테 요청을 했지만, 회장단은 지금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신이 시장직을 그만두고 나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노조가 다시 우리를 지배할 건데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외국으로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나가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3개년 동안 가장 극심한 취업난에 헤맬 것입니다. 마침 또 미국의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도요타, 소니, 삼성, 전 세계 기업들, 심지어 미국 기업이 밖으로 나가 있었던 기업들마저도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여파 때문에 한국의 고용은 더 심각한 절벽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어떤 취직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어디서 빚어진 걸까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좌편향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죠. 재벌 대기업을 마치 한국 사회의 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벌 대기업은 이 귀족노조, 노동 유연성의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이 귀족노조의 문제 때문에 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 특검의 일을 보듯이 재벌 대기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15년도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한 곳에서 법인세를 낸 납부 실적이 4조 4,800억입니다. 4조 4,800억. 현대자동차가 2조 3천억이었습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SK 이 4개 기업을 합하면 법인세가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 법인세 10조 원은 법인세 총액의 45조 원 법인세 총액의 무려 4분의 1,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이 36만 개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법인, 세금도 못 내는 법인도 또 20여만 개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법인 중에 불과 4개 법인이 45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10조 원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이 5배가 더 있으면 나머지 기업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뭐가 나라 살리는 길이죠? 한편 삼성전자 한 곳에서 10만 명의 직원들에게 연봉 1억씩 하면 그게 10조 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6.5조 원, 기아자동차가 또 월급을 주는 게, 재벌 대기업이 월급을 주는 게 전체 우리나라 전체 피용자 보수라고 하죠. 전체 월급을 받는 총액이 680조 원인데 그 중에 68조 원가량 10분의 1을 재벌 대기업이 월급을 주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4개 기업이 낸 법인세 10조 원은요 150만 명이 기초생활소득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4인 가족으로 한 달에 최저 16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기초소득자입니다. 할머니와 손자들 셋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부가 있더라도 둘 다 장애인이고 아들, 딸들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돈, 가난한 임금님도 못 구한다고 했는데요. 기초소득자 150만 명을 먹여 살리는 돈을 4개 기업에서 법인세로 내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벌 대기업을 타파하자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불공정 거래다. 그래서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갈등으로, 더 구체적으로 세대 갈등과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겁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마다 광장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민중 총궐기가 그렇고요. 세월호가 그렇고요. 광우병 촛불 집회가 그렇고요. 이번에 무슨 게이트, 고영태 게이트, 태블릿 게이트 이런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사회과목에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목차도 사라졌고 색인도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준법 정신을 교육과정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평등 문제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평온하게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회가 되는 한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우리 청소년들, 아니 그리고 이미 쏟아져 나온 기성세대들 30대 40대들에게 어떤 재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건지, 어떤 기업관, 어떤 소비자관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